안녕하세요, 그리다숲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습식재료 사용 설명서 2탄입니다. 와! 일단은 각 재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봤는데요. 2탄은 각 재료마다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해봤을 때 어떤 준비물을 이용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또 공부한 내에서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수채화 준비물입니다. 수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감, 팔레트, 붓, 물통, 안 쓰는 수건이나 흡수 패드 이렇게 필요하겠죠? 종이도. 수채화 물감은 입시미술학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구매하게 되는 재료인데요. 대개 신한이나 알파에서 나온 솔거 24색, 32색 제품을 많이 선택해요. 저는 제일 처음 솔거 32색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에 종 브릴리언트 2번과 뉴트럴 틴트라는 색을 낱개로 따로 구매했고요. 물감을 이렇게 낱개로 구매 가능하니까 세트로 구매하실 때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조금 적은 색상을 구매해서 필요한 색만 따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시리즈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시리즈마다 가격이 달라요. 이렇게 A, B, C, D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수채화 물감은 물로 밝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흰색은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지만 그림 수정용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브랜드 외에 홀베인, 윈즈앤뉴튼, 미젤로, 몽마르 아트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물감들도 있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물감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한이랑 솔과 홀베인을 사용해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물감 입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색을 칠하거나 섞을 때 발색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한이랑 솔거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은데 홀베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붓에 머금은 물감의 느낌과 종이결이 맞닿았을 때 그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결의 느낌이. 그때 입자가 좀 더 고운 느낌이 들어요.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뭔가 종이에 물감이 쫙 감긴다고 해야 하나? 색을 섞어도 쨍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역시 돈값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써보세요. 그 다음 팔레트입니다. 주로 35칸을 기준으로 더 적거나 더 많은 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5칸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서 나온 철 팔레트, 그러니까 알루미늄 팔레트랑 미젤로에서 나온 방탄유리 팔레트를 대부분 이제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팔레트에서 물감 짜는 부분과 색을 배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감 짜는 순서는 제가 나중에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짜면 안 돼요. 짜는데도 순서랑 이유가 있는데 뭐 저랑 꼭 똑같이 배치하진 않더라도 이유에 맞게 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팔레트에 혼색하는 부분에서 색을 확인하는데요. 철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물 맺힌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사용하게 되면 배색된 색깔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팔레트에 손에 익을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져요. 혹시 이것 때문에 색을 보기 어렵다면 여분의 종이에 조금씩 칠하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철 팔레트의 가장 큰 단점은 착색이 일어나요. 특히 푸르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착색된 경우에는 원래대로 돌아가긴 되게 어렵고요. 이 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방탄유리 팔레트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 버스로 사용해 봤는데요. 확실히 물맺힘 현상이 적다 보니까 종이에서 보는 색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 팔레트도 익숙해지면 괜찮긴 해요. 하지만 가격 차이가 크게 없다면,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신다면 방탄유리 팔레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붓. 붓은 크게 둥근 붓이랑 납작 붓으로 나뉠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추천하는 어떤 붓을 쓸까요? 어떤 붓을 쓸까요? 네, 맞아요. 둥근 붓이죠. 둥근 붓은 끝이 뾰족하고 변화를 풍부하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동양의 서예붓과 비슷하죠. 그래서 선을 긋는 그 느낌으로 아주 다루기 좋아요. 하지만 넓은 면적을 채색해야 될 때는 수채화용 납작붓도 같이 사용한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루벤스, 화홍, 바바라고요. 그 밖에는 홀베인, 헬랜드, 윈즈앤유턴, 다빈치, 라팔 등이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루벤스나 화홍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화홍을 주로 사용하는데 루벤스나 화홍은 가격 면에서 큰 차이도 없고 저렴한 편이어서 가격 부담 없이 새 붓으로 자주 바꿔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바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비싼 만큼 좋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면에서 진짜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붓의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매 횟수도 늘어날 테고 고가의 제품을 연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굳이 추천을 하자면 화홍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화홍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경제적 상황이나 본인의 작업에 따라서 잘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추천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붓을 구매할 때 보면 붓 몸통 있죠. 붓 대에 따라서 색이 달라가지고 뭘 사야 할지 고민이 아마 생기실 텐데요. 붓 대의 길이랑 분모의 강도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붓 대가 길수록 물감을 많이 먹고 자유로운 선을 긋기엔 적합하지만 그만큼 섬세한 부분은 조절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반면 붓의 길이가 짧은 것은 세필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세필 같은 경우에는 조절은 되게 쉬운데 긴 선을 긋기가 어렵고 자유로운 느낌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A3 사이즈 기준으로 A3보다 작으면 세필, 그러니까 붓대가 짧은 것을 사용하시고 그 이상은 붓대가 긴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편했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A3보다 작은 데고 긴 것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됩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아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본인의 작업 환경을 잘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붓이 빳빳하면 물감을 두껍게 칠하거나 힘찬 붓질을 하기에 좋고, 붓이 부드러우면 유연하고 변화가 풍부한 붓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붓을 구매했을 때 마치 영원히 사용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붓의 수명이라는 게 있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수명은 짧아져요. 다음 물통. 물통은 칸이 나뉘어진 것과 접이식 물통, 일반 물통이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칸이 나눠진 물통을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 큰 물통이 필요 없어서 일회용 컵 2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통의 칸을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구독자님들 어떤 점이 좋을까요? 수채화는 물로 농도를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맑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데 붓을 헹구고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다 보면 물이 금방 탁해져요. 그래서 맑은 색을 써야 할 때 붓에도 탁한 물을 머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작품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물을 헹구는 용도나 조절하는 용도, 맑은 색을 칠할 용도 등을 좀 나눠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꿀팁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붓을 이 물통에 담궈두세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휘어져요. 휘어진 분모를 되돌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런데 그게 또 100% 분모가 완벽하게 새 것처럼 바뀌어집니다 라고는 못해요. 꼭 가지런히 해서 뒤집어 두시거나 뉘어주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붓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꼭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 쓰는 수건. 붓에 물기를 닦거나 물 조절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걸 휴지로 많이 대체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안 쓰는 행주나 수건을 잘라 쓰세요. 휴지는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교체도 빨리 해야 되고, 또 물에 젖은 휴지가 붓에 묻어 나오거나 바닥까지 스며들면 책상이나 그림을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쓰는 수건이나 행주를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꼭 말리세요. 진짜 걸레 특유의 그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너무 더러워지면 그냥 버리거나 빨아서 쓰세요. 아니면 미젤로에서 나온 흡수 패드가 있는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직 클리너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흡수 패드의 흡수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2,300원에서 500원, 비싸면 3,000원 정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건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또 필요한 만큼 잘라 쓸 수 있어서 휴대용이나 보관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하고 돈 쓰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집에 그냥 안 쓰는 수건이나 행주 잘라 쓰면 될 것 같고, 전문가처럼 조금 도구를 갖추고 싶다면 흡수 패드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채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입니다. 수채화 종이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170g에서 200g 이상으로 추천해요. 원래는 수채화 종이는 200g 이상으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한 160g까지 써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70g에서 200g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수채화 종이는 그리고 앞, 뒤를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앞면으로 사용해야겠죠? 종이를 만져봤을 때 거친 느낌이 들면 뒷면이고, 부드러운 부분이 앞면인데요. 앞면은 엠보싱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반 도화지보다 물을 많이 적셔도 그 때처럼 잘 일어나지 않아요. 수채화 전용 종이는 크게 마섬유지와 그리고 면, 그러니까 코튼 섬유지, 셀룰로스지로 나뉘어져요. 마섬유지는 와트만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단종되어서 아마 인터넷에서 와트만지라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 머메이드지를 받을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면 섬유지 같은 경우에는 면 함유량이 높을수록 물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종이가 울거나 벗겨지는 현상이 없고, 면 함유량이 낮을수록 발색은 되게 좋아요. 면 함유량이 높을수록 종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100%의 면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면 30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게 돼요. 혹시 면 함유량이 낮은데 종이가 무거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종이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그런 거겠죠? 자, 셀룰로시지로 만든 종이는 면 함유량이 높은 종이보다 물감의 흡수력이나 발색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수정이 편하기 때문에 습작용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셀룰로시지 같은 경우에는 200g 미만은 수채화지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꼭 200g 이상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이는 질감에 따라 크게 세목, 중목, 황목으로 나뉘어져요. 세목이 가장 작은 엠보싱, 그러니까 가장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요. 거친 질감이 없기 때문에
세밀한 묘사가 적합해요. 그리고 물이 종이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건조가 빨라요. 넛즈라고 불리는 중목은 보통 콜드 프레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세목과 황목의 중간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밀하고 거친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면서 무난하게 사용합니다. 황목은 표면이 가장 거친 수채화 종이인데요. 세부 묘사보다는 거친 질감을 강조하는 그림에 적합하고 표면의 질감으로 인해서 물이 종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종이 질감에 의해서 물감을 반사시키는 빛의 영역도 이 거친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표면이 거친 종이일수록 색감이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엠보싱이 거칠기 때문에 그림자가 많이 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색감이 어둡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종이를 오래 보관하게 되면 누렇게 변하는 황변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혹시 내 작품을 오래 보관해야 된다 싶으면 중성지, 애시드 프리라고 적혀있는 종이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종이를 제작할 때 산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그럼 지금 우리 초보 구독자님들은 어떤 종이를 구매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건데요. 제가 조금 추려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랜드로는 아르시, 파브리아노, 캔손, 윈젠 뉴튼이 있고 아르시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화방 투어를 갔다 온 영상이 있는데 한번 거기 확인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A3 사이즈 기준으로 스케치북이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감이 오시죠? 저는 제일 처음 수채화를 사용할 때 수채화 전용지가 아닌 일반 도화지로 연습을 했어요. 일반 도화지가 때처럼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수채화 전용 종이는 뭐랄까 되게 사기 캐릭터 같은 뭔가 무적의 장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연습하실 분들은 170g에서 200g 이상의 일반 도화지를 구매해서 연습을 많이 해본 다음에 저렴한 가격대의 수채화 전용지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파브리아노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파브리아노 중에 가장 저렴한 수채화지를 구매하세요. 8절 기준으로 아마 만원 안팎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밝은 색을 강조하고 선이 뚜렷한 그림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이를 선택해야 될까요? 5, 4, 3, 2, 1 세목의 면 함유량이 높은 수채화 종이를 선택하고 작품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중성지를 구매해야겠죠. 그럼 습작으로 표면의 질감에 중점을 두고 싶다면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셀룰로스지 또는 면 함유량이 낮은 종이의 황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셀룰로스나 면 함유량이 낮은 중목의 종이로 연습을 하다가 면 함유량이 높은 세목이나 황목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종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170g에서 200g 이상의 일반 도화지를 먼저 구매를 한 다음에 종이가 울지 않을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파브리아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채화 전용지를 그 다음에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면 함유량이 낮은 중목 종이를 써보신 다음에 면 함유량이 높은 세목이나 황목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에게 추천이 이거 좀 별론데요? 난 이게 좋은데요? 저게 좋은데요? 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사용했던 것 중에 괜찮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꼭 제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거 완전 좋아요. 이거 꼭 쓰세요. 라고 책임감 있게 말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댓글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댓글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신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채화 준비물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길어진 것 같아요. 나머지 스틱 재료들도 여기에서 다르지는 않거든요. 다른 재료들 준비물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려드릴게요. 전문가 채널이 아닌데 이야기할 게 많아요. 각 재료마다 가벼운 재료가 아닌 게 실감이 나시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